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거 배울 거야. 이렇게.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한번 해봤거든?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건데, 그냥 하는 법은 비슷해요. 이게 상황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상황은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연립이 돼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식하고 이렇게 2차식이 연립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식이랑 2차식이 연립돼 있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1차식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푸시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만약에 2차식하고 2차식이 연립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둘 중에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찾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돼. 물론 이제 다 치환해서 푸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1차식이랑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랑 2차식이랑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1,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1차식을 대입해서 해결하면 그냥 금방 끝나고요. 2차식이랑 2차식이 연립되어 있을 때는 인수분해 가능한 식을 찾아서 걔 인수분해 하고 나서 이제 뭔가 대입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는 건데, 너네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 맞아?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는 여기 이제 써있는 이 방정식과 여기 써있는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순서쌍을 찾는 거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설명 더 해볼게. 자, 어디를 보냐면은 일단 11번 문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11번 문제 봤더니, 아니 프린트에 다 있다. 어차피 나눠줬어. 얘는 1차식이랑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 버리자. 그러면은 1번 애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y는 3x 빼기 2, 그래서 저 y를 저기다 대입해. 이렇게 하면 y가 소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볼게. 자, 일단은 이차항 계수만 정리해보자. 요거 전개하면 6x제곱 나와. 그 다음에 여기서 9x제곱이 나오거든. 여기는 마이너스 6x제곱이고, 동량끼리 계산하면은 5x제곱 나오겠지. 그 다음에 1차만 계산해보자. 1차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나와.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x 나오겠지. 자, 그 다음 상수항 계산해볼게. 상수항은 나올 때가 뒤에밖에 없네. 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일단 풉니다.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거? 3x에 3x 빼기 대입했지. 마이너스 9x 제곱에다가 9x. 다시 할게.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인데, 그 다음에 뒤에도 9x 제곱이야. 그 다음에 앞에가 2x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지워져서 2x 제곱 하나 살고, 그 다음에 더하기 6x에다가 빼기 12x니까 마이너스 6x 남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는 0 이렇게 남겠다. 그럼 이거 다 2로 나눠요.
그럼 x가 1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냐면 여기다 이제 마저 대입해서 y값 찾아주면 돼. 저기다 1 대입하면은 y는 1 나오고 저기다 2 대입하면은 y가 얼마 나오냐? 4.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두 개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한 거를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어보면은 다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구해낸 거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게. 자, 2번도 어차피 1차랑 2차랑 연립되어 있는 거니까 요 1차식을 좀 바꿀게. 그럼 y는 x 빼기 4 그걸 이제 밑에 대입해버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계산해볼게. x제곱에 2x제곱에 x제곱이니까 4x제곱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8x에 여기도 마이너스 8x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6x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계산해보면은 여기 16 나오는데 이항시키면은 10이 나오겠다. 자, 이렇게 돼. 그 다음 4로 나눠버려.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x가 1이거나 또는 x가 3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y값은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쉬운데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러면 저기다 1 집어넣으면 y가 마이너스 3 나오고 x에 3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이해가 돼? 그래서 얘는 답이 이거다. 그래서 1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는 그냥 1차식을 어디다 대입해서 2차식에 대입해서 그냥 해결해버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12번 가보자. 자, 12번을 보면은 연립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연립이 되어 있냐면은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걸 일단 찾아봐봐. 그러면은 1번 문제에서는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죠 지금. 그래서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해. 자,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위에 거를 일단 만족하는 상황은 x랑 y가 똑같거나 또는 x랑 마이너스 y가 똑같으면 어쨌든 위에는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랑 저 밑에 있는 거 있지. 요거 하나를 연립하고 그 다음에 얘랑 이거를 두 개를 각각 연립해서 풀어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인수분해를 만족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후에 그럼 이 어차피 1차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1차식과 2차식이 연립을 유도를 해서 해결하면 되거든. 그러면은 어차피 대입하면 될 거니까 y에다가 x를 대입할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x제곱, 3x제곱은 9가 되니까 x제곱이 3이 되거든. 따라서 x는 플러스 루트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지. 그럼 풀마 루트 3이라고 쓸게. 이거를 저기다 y에다 대입해버려. 그럼 y에도 풀마 루트 3이 되잖아 지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답을 쓸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 이거 또는 이렇게 해서 답을 두 개를 찢어 쓰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한꺼번에 쓸 거면 왼쪽처럼 쓰면 되는데 아마 책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이때에는 자 복부 동순이라고 써 있을 거야 책에. 이 복부 동순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같은 위치끼리의 부호끼리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플러스 루트 3일 때 y도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뜻이고 지금 마이너스가 밑에 있지. 그럼 마이너스가 밑에 있으면은 y도 마이너스 밑에 거 부호를 쓰겠다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쌍의 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도 똑같이 할 거야. 이거는 x는 풀마 3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에는 y는 x가 3 집어넣으면 y가 마3이 나오니까 마풀 3이라고 쓰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복부호 동순 이렇게 적어줄게. 같은 위치끼리 부호가 쌍이라는 거야. 그래서 총 4개, 이걸 만족하는 4개의 순서쌍을 찾은 거야. 이해가 되니?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2번 한번 가볼게. 자, 2번을 보시면은 일단 인수분해 되는 게, 자, 위에 게 인수분해가 되거든. x 빼기 2y x 더하기 y는 0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 되잖아. 그럼 상황이 두 개야. x가 2y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마이너스 y일 수도 있어서 요거를 상황을 두 개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을 다 한다 각각. 그럼 1번부터 해보면 x에다 그냥 2y 집어넣자. 그럼 이게 4y 제곱 되니까 6y 제곱 돼. 그러면 y 제곱은 1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y는 풀마 1 나오거든. 그러면은 그때 x는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풀마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그 생략할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y니까 또 대입해 여기다가. 그러면은 3y 제곱은 6이 나와. 그래서 y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y는 풀마 루트 2가 나와요. 그럼 풀마 루트 2 저기다 대입해버리면은 x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가 돼. 그래서 너 또는 너 이렇게 답 써주면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2차랑 2차가 연립되어 있을 때 일단은 뭐부터 봐라?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는지부터 찾아봐라. 그럼 그런 애가 있으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만족하는 1차식 두 개를 뽑아낸 다음에 여기를 대입을 통해서 그냥 해결하시면 된다. 넘어가 될까? 자, 그 다음 문제. 자, 13번 봐봐. 자, 여기 대칭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대칭식이 무슨 뜻이냐면은 x 대신에 y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x를 대입해도 식이 똑같을 때 이런 식을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 위에 거 봐봐. 자, 요 x에다가 y 집어넣어봐. 그럼 y제곱 되지. y에다 x 집어넣어봐. 이거 x제곱 되지. 식이 똑같지, 처음 식이랑. 대입해도 그냥 이렇게 써야겠다. 처음 식과 같아지는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대칭식이라고 해. 자, 밑에도 봐봐.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해도 어쨌든 처음 식이랑 다 똑같지. 자, 이런 것들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대칭식이 연립방정식으로 제시가 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할 거야.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x 플러스 y를 내가 잠시 p로 치환을 해볼게. 그 다음에 x, y는 이제 q로 치환을 해서 일단 저기 있는 연립방정식의 모양을 좀 바꿀 거야. 그럼 위에 있는 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은 p제곱 빼기 2q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는 q는 1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q가 15인 거 알았으니까 저기다 넣어버려. 그러면은 p제곱, 그럼 15 집어넣으면 30이니까 p제곱이 4란 뜻이거든 지금. 그럼 p제곱이 4니까 p제곱이 4가 아니구나. 30에서 절로 이항을 시킬 거니까 64가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p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일단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이걸 구한 거야. 이거 여기가 풀마 8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일단 15라는 걸 알아낸 거니까 이제 상황이 또 두 개인 거야. 어떻게 상황이 두 개냐면 자, 첫 번째는 x 더하기 y가 8이 되고 xy가 15인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인데 x랑 y가 15인 상황이 있어. 그럼 이때 저 xy 값을 그냥 간단하게 대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사실 그냥 구해도 되긴 해. 자,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x에다 3 집어넣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8 나오고 곱했을 때도 15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되는 애들은 간단히 해도 되긴 하거든. 그래서 x가 3이고 y가 5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5고 y가 3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순서쌍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2번 같은 경우도 사실 대입해서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또 다른 방식을 알려줄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8이고 두 군의 곱이 12짜리인 방정식 하나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이 조건에서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8, 두 군의 곱은 15가 되는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t제곱 더하기 8t 플러스 15는 0이다. 이렇게 하나 만들 수가 있거든. 됐니? 그런 다음에 이 xy가 이 방정식의 근인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은 t 더하기 5 t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t가 마이너스 5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3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상황이 네가 x고 네가 y인 상황이 있고 네가 y고 네가 x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의 최종적인 정답은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순서쌍 하나를 짜면 되고, 그 다음 하나는 x는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은 13번하고 12번이야. 어쨌든 분명히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게 일단 준비를 해놔야 돼요. 알겠을까? 그래서 대칭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x 플러스 y랑 xy를 치환해서 해결을 할 거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해볼게. 자, 연립방정식이, 자, 요거 14번도 좀 중요합니다. 이거 니네 교과서에도 있을 거라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이것도 이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기억과 니은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하나라는 거예요. 단 순서쌍이 딱 한 개만 나오게 해달래.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순서쌍이 여러 개 나오지. 하나, 둘, 셋, 네 개나 나왔지. 근데 이거를 한 개만 나오게 해달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한 개만 나오게 해줄 수 있냐면은, 자, 어쨌든 여기는 1차식이고 여기는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해결하잖아요 보통. 자, 그러면 저 1차식을 정리를 하자. 얘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 쳐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릴게요. 자, 요걸 일단 풀어주면 되는데 전개를 해볼게.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돼. 그게 이제 다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뒤에 거 정리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k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x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3x제곱 처리하고 2kx 더하면 4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은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왼쪽에 있는 걸 다 오른쪽으로 이양시켜 버릴게 나는.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은 여기서 x 값이 한 개만 나오면 돼. 여기서 만약에 x 값이 두 개가 나와버리면 y 값도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얘가 x 값이 한 개만 나오려면은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이 0이면 돼.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 거야. 그러면 4k제곱 빼기 최고차랑 이거 곱하면 되지. 3k제곱 더하기 3 이거 곱해서 처리하면 되고, 여기 이제 0이 나오는 k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k제곱 빼기 3이 0이라서 따라서 k를 제곱한 거는 3이 될 수 있고, 자, 이거를 만족하는 k값은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풀마루트 3이다.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나온다. 됐나요? 한 쌍의 해를 갖게 해준다.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 한 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근이 나오게 해주는 게 포인트. 넘어갑니다. 자,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이거는 간단하게 식 만들어서 풀라는 거네.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너네 이거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니까.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인 거고, 지름의 길이가 1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일단 13입니다. 그리고 준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볼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를 그냥 너네 쓰기 나름인데 나 그냥 여기 길이 x 잡고 여기 길이 y 잡아버릴게. 그러면은 x랑 y를 더하면 얼마가 돼? 이거는 17이 될 거고,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돼? 169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연립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다. 그럼 대입해서 해도 되고, y가 17 빼기 x잖아요. 그럼 저기다 대입해. 이런 식으로. 그럼 x제곱 2개 나오고 34x 나오고 17 제곱하면은 289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항을 시켜. 여기다 169 이렇게 빼봐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120 나오나? 그럼 2로 나눠줘. 되지?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12 하면 60이지. 그러면은 얘가 x 빼기 5 x 빼기 1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x로 가능한 게 5일 수도 있고, 또는 x가 12일 수도 있는데 x가 5가 돼버리면은 얘는 y 값이 12가 돼버리고 얘는 y 값이 5가 돼버리는데,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써있지. 직사각형의 가로가, 지금 가로가 x거든. 세로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답으로 써야 되니까 얘 세로의 길이는 5라고 하면 되는 거야. 넘어갈까? 자 그 다음에 16번 가볼게. 자 공통근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방정식을 똑같이 만족시켜주는 근을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근 문제가 이게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그냥 공통근을 줄 때가 있어요. 공통근을 제시해주면은 그냥 이거를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돼, 이때에는. 근데 공통근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럼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가정에서 풀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공통근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가정에서 풀 거야. 자 그럼 이 문제 보면은 이 방정식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데, 그럼 그걸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갖는 게 뭔지를. 그러면 그냥 가정하시면 돼. 그래서 그 한 개의 공통근을 나는 알파로 가정을 하겠다 이거야. 그럼 가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할 거 아니야 우리가. 저기다 대입을 해볼게. 요렇게. 그 다음 저 위에다도 대입을 할게. 자 이거를 공통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할 거고, 당연히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지금 두 개의 식이 성립하는 중이고, 이 두 개의 식을 성립시키는 우리가 알파랑 k 값을 이제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얘를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된다. 가정에서 이제 보통 해결하는 방식이 대입을 하고, 대입을 한 후에는 연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는 답을 찾기. 이런 과정으로 보통 흘러가는데, 그럼 일단 연립을 해볼게. 자 연립을 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연립은 목적이 소거기 때문에 보통은 최고차를 소거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하는 쪽으로 먼저 포인트를 맞춰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차를 그냥 빼기만 하면 깔끔하게 없앨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저 두 개씩을 그냥 변변 빼버릴 거야 이때에는, 연립하는 방식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k-2에 일단 쓰자. k알파 빼기 k알파 마이너스 2 빼기 2알파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거든. 이런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요렇게 묶어버리자 k로. 그러면은 k로 묶는 게 아니라 알파로 묶어버리자. 그럼 이게 k 빼기 2가 되거든. 그 다음에 뒤에도 k 빼기 2 이렇게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그럼 k 빼기가 공통인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상황이 두 가지가 나와 K가 2일 수도 있고 또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K가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K가 2니까 저기다 대입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는 0이라는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K는 2를 여기다도 대입해봐. 그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럼 K가 2일 때는 이 방정식 두 개가 모양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공통근이 한 개일 수가 없어요. 이때는 공통근이 두 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K가 2일 때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문제 조건에 맞는 걸 답쓰기. 그러면은 K가 2이면 공통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K 값을 찾아주면 상황이 맞는 거야.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면은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려면은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만약에 공통근을 갖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통근을 직접 제시를 해주면 그냥 알려주면 대입하면 되고요. 공통근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가정한 다음에 그거를 대입해서 연립해서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뽑아내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애들이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근데 이거는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부정방정식이 제시됐을 때 우리가 해를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이게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일단은 설명부터 해볼게. 자,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내가 만약에 너네들한테 x랑 y를 더하면 3이 되고 x랑 y를 곱하면 2가 되는 애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 니네 찾을 수 있지. 이게 지금 왜 찾을 수가 있는 거냐면 미지수도 두 개인데 식도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저 xy 값을 확정할 수 있거든. 아니면은 너네 이런 걸 떼봤잖아. 이거 xy 값 찾아봐라 하면 찾을 수 있지. 일반적으로는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xy 값을 확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 자, x랑 y를 더해서 3이 되는 애를 찾아보라고 했어. xy는 실수라고 해보자 한번. x랑 y를 더해서 3이 되는 애 찾아보라고 했어. 그러면은 어때? 엄청 많지. 해를 우리가 한두 개를 확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야. 이 부정이란 뜻이 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해를. 해가 무한개 나오니까 지금.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근데 이 부정방정식에서 만약에 이 부정방정식에서 내가 야 이거 자연수만 해 이렇게 줬어 조건을. 그럼 좀 찾을만 하지. 이거 자연수만 된대. 그러면은 뭐뭐 있어. x가 1일 때 y가 2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y가 1이 가능하지. 아니면은 또 혹은 야 0부터 1, 2, 3 이런 수만 써. 그러니까 음이 아닌 정수만 써. 이렇게 해주면은 뭐 해가 좀 더 추가될 수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몇 개를 확정할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조건에 관련된 이제 식을 써봤더니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나왔을 때는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그 문제에 그 해의 조건이 들어있을 때가 많아. 그러면은 일단은 저게 부정방정식인데 이렇게 해의 조건이 제시가 돼 있으면은 우리가 해를 몇 개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배우는 거야 이번 시간에. 그래서 일단 딱 두 가지 정도만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정수만 쓸 건데 더해서 5가 되는 걸 찾는 게 쉽겠니? 곱해서 예를 들면 5가 되는 걸 찾는 게 쉽겠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정수만 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건데 더해서 5가 되는 걸 찾는 게 쉬워? 두 개를 곱해서 5가 되는 걸 찾는 게 쉬워? 곱해서 5가 되는 걸 찾는 게 쉽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정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거를 두 개의 곱은 정수꼴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곱의 꼴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인수분해 하라는 거는
방정식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인수분해고,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곱의 형태로 쓰라는 거야. 두 개를 곱했을 때 그냥 정수값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내가 해볼게. 지금 여기를 보면은, 근데 요게 식을 쉽게 주면 또 쉬운데 어렵게 주면 어려워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거든. 이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우리는 고백꼴로 써야 되거든, 얘를. 근데 요거 두 개를 내가 y로 잠깐 묶어보니까 여기가 y가 x 빼기 1이야. 생각해보니까. 근데 사실 여기가 인수분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고백꼴로 쓰려면 뭔가 공통인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를 좀 살짝만 조작을 하면은 이런 애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만들 거야.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라고. 그럼 니네가 이거 전개해봐.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1인 거지. 그러면은 어쨌든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변함은 없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써버리면은 어차피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똑같냐 다르냐? 왜 똑같죠 지금? 그럼 똑같으면은 저기 있는 4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 그럼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음. 그럼 너는 y에 x 빼기 1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묶어버려.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가 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지금. 그럼 마무리 이렇게 하면 돼. 자 곱해서 4 되는 거 찾는 거야. 근데 양의 정수만 쓰라고 했어 우리가. 그럼 내가 이제 몇 개 한번 써볼게. 자 얘가 1이고 얘가 4일 수도 있고, 얘가 2이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4이고 얘가 2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얘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어. 일단 나올 수 있는 걸 다 적어봤어. 곱해서 4 될 수 있는 거. 뭐 더 있냐? 더 없죠? 여기까지는 됐냐? 여기 좀 봐봐. 됐니? 그럼 이제 하나씩 답을 체크해보자. 자 x 빼기 1이 1이 되려면 x가 얼마면 돼? 이 옆에다 쓸게요. x, y 값은. 거의 다 끝났다 얘들아. 좀만 힘내봐. 자 첫 번째 x 빼기 1이면 x가 2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럼 x가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 그럼 y 빼기 3이야 이렇게. 그럼 y 빼기 3이 4 돼야 돼. 그럼 y가 얼마면 돼? 7이면 되죠. 하나 찾았지 지금. 그 다음에 x가 여기 x 빼기 1이 2가 되려면 x가 얼마면 돼? 3이면 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은 y 빼기 4가 되는 겁니다. 저기다 x에다 3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y는 얼마가 되니? 8이 되지 이때에는. 그 다음에 x가 4가 되려면은, 아니 이게 x 빼기 1이 4가 되려면 x가 얼마면 돼? 5면 되지. 그러니까 5 대입해. 그럼 여긴 이렇게 돼. 그럼 y는 10이 돼. 그 다음 x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0이 되면 되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이것도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양의 정수만 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27, 38, 50 이렇게 3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자 이거야. 고백골은 정수다 이런 느낌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순서쌍을 찾아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여기도 지금 방정식을 보면은 이게 실수란 말이야. x, y가 다 미지수도 2개야. 근데 식 하나밖에 안 줬어. 그럼 실수 조건에 부정방정식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면은 이거 간단해요. 그냥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돼요. 자 왜냐면은 한번 봐봐. 자 a를 제곱했어. ab가 실수라고 쳐봐. 야 너네 이거 만족하는 ab 값 뭐 있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쳤을 때
A, B 다 실수야. 근데 A를 제곱한 거랑 B를 제곱한 게 0이 됐대. 근데 생각해보면 실수는 제곱하면 다 어때? 값이 다 0보다 크거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라면 무조건 이 방정식의 해는 A가 0이고 동시에 B도 0이어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거거든. 자, 지금 밑에 있는 식을 보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 x 두 개 있는 걸 내가 쪼개 볼게. 식을 이렇게 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제 앞에 거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y 제곱, 뒤에 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근데 x, y가 실수기 때문에 얘도 0 돼야 되고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은 x가 마이너스 1이야. 맞니?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y도 0이 돼야 돼. 그럼 y는 1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은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거랑 그 다음에 공통근 방정식 푸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 방정식 푸는 걸 배웠거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방정식 단원이 끝나는 건데 이거 막상 니네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좀 어려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난 시간 숙제해온 거부터 정리를 하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다 갖고 와서 질문하시면 돼. 오늘 수업 여기까지.